우연찮게도 그 서비스 이름이 집무실이었고, 이거를 풀어보니 집 근처 사무실이라 부르면 되겠네 라고. 조민희 대표가 이제 원래 로켓펀치로 시작했잖아요. 그 다음에 엔스파이어인가? 네. 거기다 합병을 해서 이제 부동산 쪽 공유 오피스 같은 거 내고, 그 다음에 스타트업 인재 DB 뭐 이런 거, 기업 DB 같이 이제 두 개를 결합해서 합병을 했는데, 그 스토리 좀 잠깐 얘기해 줄래요? 그 로켓펀치는요 2013년 그때쯤에 대한민국 그 스타트업 여명기였죠. 그때 이제 채용 문제를 겪는 스타트업들이 많은 걸 보고, 그때 이제 그런 기업들과 인재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시작을 했고요. 점점 좀 커지다 보니까 이제 그죠. 그래서 이제 다음 스텝으로 가게 됐고, 결국 사람들의 비즈니스 데이터, 비즈니스 프로필 같은 것들 많이 모아가지고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크고 싶었고요. 그 중에 항상 있던 것들이 보면 그 일에 대한 업무 공간 같은 거에 대한 생각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일하는 방식이 어떻게 바뀔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고, 저희는 2015년부터 로켓펀치 만들 때 저희 팀 100% 자율 방식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일하는 장소 다 선택하게, 시간하게. 요새 코로나에서 네. 일상화된 그런 그쵸. 그래서 이미 조개 도입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일하면서 이제 뭐 먼 미래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일하게 될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 시작되면 사람들이 갑자기 이쪽으로 넘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결국 그동안 항상 꿈꿨던 사람들이 일하는 어떤 변화 같은 것들을 온라인에서도 만들고 오프라인에서 만들어 보는 것들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로켓펀치에 연결이 돼 있는 오프라인 업무 공간을 만들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같이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되게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던 팀을 만났고, 그 팀이 회사 합병을 하고 회사 이름은 알리콘으로 바꿨고요. 알리콘이라는 회사가 로켓펀치라는 비즈니스 소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집 근처 사무실이라는 컨셉으로 운영되는 집무실이라는 공유 오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두 서비스 하나의 계정을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일하는 사람들의 어떤 업무 공간은 집무실을 제공을 하고, 이 사람들을 온라인에서 플랫폼 연결시키는 건 로켓펀치 사겠다라는 전략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완적이 되네, 가격이 되네요. 근데 그렇게 합병이 이렇게 쉽게 금방 된 거 참 놀라워요. 주변에 많은 분들이 도움 주셨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 절차보다는 합병한 데 있어가지고 보면 회사들이 합병 전후에 보면 어떤 그 유기적 결합 같은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 운명적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찾아가가지고 갑자기 뭐 그래도 서로 알던 회사긴 했지만 대뜸 찾아와가지고 회사 합병해서 새로운 사업 하자라고 하면은 되게 쉬운 어떤 이상한 제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그거를 갑자기 그러죠. 이상한 제안이 갑자기 나타나서. 근데 그걸 이제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회사가 오랫동안 브랜딩 쪽에서 계속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주는 일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브랜딩 에이전시였는데 그동안 굉장히 많은 그 회사들을 만들어주면서 이분들이 관심이 있었던 것들이 일하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 새로운 자체적인 사업을 만들게 되면은 이런 업무 공간들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고, 집무실이라는 가상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미 그들이 한번 구상을 해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와서 우리가 뭔가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이 바뀌었을 때 그게 적합한 업무 공간을 만들자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구상하고 있었던 거랑 되게 결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해봅시다라고 하고 합병하게 됐고, 또 되게 또 이게 참 우연찮게도 그 서비스 이름이 집무실이었고, 이거를 풀어보니 집 근처 사무실이라 부르면 되겠네 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이거 그죠? 뭔가 운명적으로 맞은 거죠. 그래서 해석을 하면 그러네. 집 근처 사무실. 집무실. 그래서 저희가 그 용어를 쓰고 난 다음에 약간 그 용어를 다른 데서 많이 가져다 쓰는 약간 신조어처럼 쓰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집무실 만들었어, 집에 사무실 만들었어 라는 말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합병을 어려웠지만 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적절한 타이밍에 두 회사가 유기적으로 그냥 잘 바로 뭐 별 이질감 없이 맞물렸네요. 주변에 도움을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합병했을 때 보면 나올 수 있는 많은 문제들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뭐 걱정해 주신 분들도 많았고, 이런 거 조심해라 해주신 분도 많았고. 네. 우리가 이제 그런 공유 오피스인데 이게 되게 다 도심에 있잖아요, 도심에. 네. 강남 대권 뭐 여의도 같은데 업무 지역이죠, 업무 지역. 그러니까 이런 건데 여기까지 또 다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기 주거 지역 주변에 맞습니다. 주변에 있는 거니까 그야말로 공간 이동을 할 필요 없이 바로 거기서 네. 이
보통 시간을 줄이는 거죠. 그 효율적으로 일할 수가 있고. 부동산 쪽 워낙 뭐 전문가가 오래 계셨으니까 뭐 저희도 이제 이런 사업 준비하면서 많은 걸 보다 보니까 네. 우리가 되게 흔히 생각하는 이런 주거지랑 중심 업무지구가 분리된 도시 구조가 뭐 불과 만들어진 이제 100년 남짓 2차 세계전 이후에 뭐 건축가들이 이제 그 르꼬르비제 같은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보면 만들어진 거더라고요. 그 전에는 보면 당연히 집이랑 농장이랑 붙어 있는 그런 구조였는데 뭐 아래층이 공방이고 위에가 주거지 네. 그런 형태거나 아니면 뒤쪽에 있거나. 그쵸. 그게 이제 지금 분리가 됐는데 이제 사람들이 원격 근무와 같은 것들 되게 많이 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면 굳이 그 사람들이 다시 도심지로 출퇴근하면서 발생하는 많은 도심 교통 문제라던가 뭐 거기 연결돼 있는 시간 문제 같은 것들 그런 걸 보면 그 경단녀 분들도 설문 많이 해보면은 왜 이제 육아하면서 그 직장을 포기했습니까 물어보면은 결국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이렇게 찾아오는 이 출퇴근 시간 너무 걸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원격 근무 같은 데 활성화되면은 그런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사회적 문제 같은 것들도 같이 풀리게 될 거란 생각들 하게 된 거죠.